이 AI 챗봇 인형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밥 먹었어?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슈의 이면을 파헤쳐봅니다. 오늘은 점점 진화하고 있는 챗봇의 미래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야, 이 바쁘신 분께서 최근에 또 챗봇 관련한 책도 쓰셨어요. 이번에 새로 네. 내신 책이 이것도 지난번에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또 그 사이 책도 썼는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책 작업하시는 네. 속도가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빨라지신 게 그만큼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료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우리보다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돼서 하신 성과예요, 아니에요? 일단은 AI 덕분도 있죠. 있어요. 네, 일부 왜냐하면은 있군요. 실제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 유튜브 많이 하시고 강의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예. 요즘에 그 강의 내용만 AI 툴들 돌리면 예. 글자로도 잘 써주고 정리해주고 아. 그러니까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예전처럼 앉아서 이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양한 강의나 강연에서 풀어내면 그 내용만 잘 정리를 해주는 AI만 있어도 일단 초안 구성은 돼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의 작업이 많이 그렇긴 들어가긴 하겠죠. 하는데 예. 중요한 건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책을 내야 되지? 내용을 해야 되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고 예. 첫 글자 쓰는 때까지가 제일 오래 걸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밥도 먹고 막 차도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시간을 AI가 줄여주니까 아. 바로 본문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실은 제가 이제 AI 2024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책 내고 AI 2025를 준비하다가 네. 이거 2025가 되기 전에 큰 웨이브가 한번 오는 걸 느꼈어요. 그게 챗봇이라는 시장이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 챗봇이 예전에는 되게 그러니까 만드는 게 되게 복잡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누구나 이 챗 GPT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중간에라도 빨리 이거라도 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법들을 좀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챗봇 2025라는 책을 이제 이번에 좀 같이 좀 쓰게 됐습니다.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좀 특이한데 챗봇을 네. 누구나 만들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책에 챗봇 트렌드 내용만 쓴 게 아니라 트렌드는 오히려 조금 적고요. 예. 나머지는 직접 따라해 보실 수 있게 이제 실제 도구들의 사용법을 넣은 건데요. 그래도 책 제목이 이상했어요. 챗봇 2025 네. 트렌드 앤 활용 백과. 그렇죠. 네. 네, 활용을 해보셔야지 제일 좋으니까 제가 이제 이전 책에도 이제 AI가 마치 지금 이제 컴퓨터 처음 생겼을 때 우리가 컴퓨터 따라 해보거나 앱스토어 처음 생겼을 때 앱 설치해보는 것처럼 AI도 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에 비슷한 게 이제 챗봇도 예. 이제 마치 앱스토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예. 따라서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예전에는 챗봇을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컴퓨터 프로그래미니까 예. 프로그래밍의 언어를 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챗 GPT로 만드는 챗봇은 그냥 자연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스타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걸 그대로 써주면 예. 그거를 이 GPT가 챗봇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요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줄래? 라는 걸 글자로 쓰면 예. 그거를 이 챗 GPT가 알아먹고 본인이 알아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런 챗봇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약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네. 비주얼 베이직 그 프로그래밍 언어 배운 것처럼 네. 뭐 이품은 작성하고 하나하나 코딩할 필요가 없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마치 무슨 전문 웹마스터나 어떤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이런 것 좀 만들어주세요 부탁하듯이 하면 개발이 된다. 네. 와. 제가 뒤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타이밍에 보여드리는 게 실은 제가 여기 생방 오기 전에 예.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10분 만에 네. 챗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10분 만에. 10분 만에. 네, 근데 10분이 걸린 이유도 제가 아이디어 생각하느라 10분 걸린 거지 예. 실제로 작성한 건 1분, 2분이면 돼요. 그럼 뭐 한 거냐? 저희 와이프 챗봇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 챗봇을 그냥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손경제를 자주 듣는 와이프 챗봇 이런 걸 만들었어요. 아, 그런 옵션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용에 제가 어떻게 썼냐면 이 와이프는 평상시에는 되게 나긋나긋하고 사근사근하게 얘기도 잘해주고 예.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데 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민감하고 남편이 돈을 많이 쓰는 걸 싫어해서 네. 그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부드러우면서도 잘 얘기를 해준다라고 써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쓰냐면 예. 이 와이프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를 엄청 잘 듣는 사람이라서 네. 경제적인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손에 잡히는 경제를 많이 듣다 보니까 박정호 교수님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 이런 예. 식의 이제 내용을 주고 예.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챗봇을 나에게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감성적인 것까지. 네, 그럼 챗봇이 만들어져요. 이야. 그리고 챗봇이 만들어지면 GPT 안에서지만 챗 GPT 안에서지만 대화를 글자로도 할 수 있지만 예. 최근에는 챗 GPT랑 음성으로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성으로도 대화가 됩니다. 지금 들어볼 수 있어요?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 지금 송경재를 자주 듣는 와이프 챗봇이라고 이름을 해놨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제가 이게 헤드폰 모양을 누르면 얘랑 이제 대화를 네. 하는 거예요. 저쪽 카메라에 살짝 네네. 보이게끔. 여기에 네. 지금 이제 보면 이렇게 송경재를 자주 하는 와이프 챗봇 있는데 제가 네. 한번 눌러서 저희 와이프의 이름까지 제가 썼어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기야, 내가 맥북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그래도 맥북 프로가 한 300만 원짜리는 사야 좋을 것 같은데 나 300만 원짜리 사도 돼? 나 좀 사고 싶어. 어떻게 할까? 자기야, 맥북 프로 사고 싶구나? 근데 300만 원은 너무 비싸다. 내가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들었던 내용 같은데 이렇게 큰 지출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대. 요즘 좋은 윈도우 노트북도 많으니까 한번 비교해보는 건 어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줘. 자기야, 근데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기 나보다 박정호 교수님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제 제대로 얘기해봐.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 아이고 자기가 질투하는 거야? 물론 박정호 교수님 이야기 듣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자기지. 교수님은 경제 정보만 주는 거고 자기는 내 사랑이잖아. 우와. 절대 비교할 수 없지. 자기가 최고야. 알지? 고마워.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보실지 모르겠는데 텍스트로는 이모티콘도 나와요. 여기. 아, 그렇네요. 이모티콘도 하트도 나오고, 예. 하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들이 나오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 이렇게 하는 챗봇 10분이면 만들고요. 야.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만드는 거를 이제 우리가 대화하듯이 만들면 되고 이렇게 음성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좀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 챗봇 만드는 법, 그 다음에 뭐 사용법,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만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챗GPT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GPT라는 앱스토어가 있는데 그 앱스토어에서 좀 괜찮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모아가지고 책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정도 되는 사양의 챗봇을 네. 구상하는데 한 5, 6분 쓰시고 그죠? 실제 업무 지시 내리는데 한 3, 4분 썼으니까 네. 지금 이게 이만큼의 답변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제가 지금 이걸 보고 났더니요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회사 업무를 할 때 엑셀을 다룰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성과 편차가 엄청 컸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이런 경우면 거의 챗봇을 쓸 줄 아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AI 2024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AI 도구들이요 레고 예. 블록처럼 됐어요. 또 예. 챗봇 역시도 만드는 구성이 레고 블록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블록들을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립을 할 때 어떤 분 처음 해보니까 어려우니까 여러 매뉴얼 있잖아요. 설명서를 보고 블록을 맞추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설명서를 이번에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서를 맞춰서 이제 레고 블록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설명서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응용을 할 수 있는 데부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량이 필요한 건데 내 업무나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챗봇으로 녹여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접근성 좋게 이 신기한 기술들을 아주 쉽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책 제목도 백과라고 쓰신 거 보니까 지금 방금 보여주신 거 말고도 다양한 쓰임을 뭔가 챗봇으로 기대하신 것 같은데 네.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들 때 기획에 대한 프로세스도 설명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저는 되게 자주 제가 실제로 쓰는 게 예. 네고시에이션 챗봇이 있어요. 네고시에이션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갑 챗봇이에요. 그거는 이제 오픈 AI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챗봇을 내가 뭘 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챗GPT 서비스에 들어가면 GPT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 그 메뉴를 누르면 마치 앱스토어 첫 화면처럼 어떤 앱들이 잘 나가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오픈 AI가 만든 챗봇들도 있는데 네고시에이터라는 챗봇을 활용하면 제가 미리 협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연봉 시즌이 됐다. 그러면 그걸 켜가지고 야 너는 지금부터
내 사장님이고 내가 이제 연봉 협상을 할 건데 우리 사장님이 되게 까칠하거든. 그러니까 나랑 협상을 잘해줘라고 시작을 하면 예. 갑자기 연봉 협상하는 그 챗봇이 처음에 저한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다 나의 이름 김덕진이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네. 김덕진님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두셨는데 연봉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네. 그럼 제가 거기한테 그래도 제가 이번에 AI로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래도 연봉 한 최소한 1,000만 원은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떻게 세팅했는지에 따라서 제가 까칠하고 논리적이다 이렇게 하면 예. 그렇군요. 그 성과가 좋은 건 제가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성과가 있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검증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10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얘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대한 거 혹은 뭐 인터뷰를 하는 용 이런 쪽으로도 쓸 수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또 예를 들면 정보 검색형들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수많은 논문에 있는 정보들을 얘가 이제 잘 정리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챗봇들의 특징은 이따가도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챗봇을 만들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어떤 식이냐면 역할만 준 거거든요. 예. 역할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만든 챗봇에는 손에 잡히는 경제 실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투를 그냥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문서 내용도 줄 수가 있어요. 송경제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그렇죠. 오. 그럼 그런 거 내용을 주면은 쉽게 말해서 이 챗봇 자체가 그 내용에 의거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들의 챗봇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GPT 안에서 컨센서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챗봇도 있고 논문 데이터에 대한 검색 예.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챗봇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뭐가 좋느냐? 기존에 있는 챗GPT한테 뭔가 검색을 해서 시키면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각 현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예. 제 표현으로는 헛소리라고 하죠. 헛소리를 되게 잘해요. 왜냐하면 예. 얘가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에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니까 예. 그런데 그거 말고 이 파일을 주고 나서 그 파일 안에 있는 거로만 대답을 해라. 네. 이런 식의 이제 세팅들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네.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신문 칼럼을 썼거나 단행본 책 작성했던 집필했던 내용을 챗봇에게 다 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 손에 잡히는 경제 오프닝과 질문을 네가 직접 그거에 의거해서 출연자들에게 해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비슷하게 또 목소리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남자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뭐 하나를 또 간단하게 만들어왔는데 네. 우리 이종훈 작가님을 또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는데 이종훈 작가님이 또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정말 세상에 있는 다양한 얘기들을 막 얘기해 해주죠. 주시잖아요. 네. 대본을 한 4개 정도 받았어요. 이종훈 작가님 네, 대본을. 그래서 이종훈 작가님 대본을 GPT한테 올려놓고 제가 어떻게 시켰냐면 공부왕 이종훈 봇을 만들었습니다. 와. 그럼 공부왕 이종훈 봇은 제가 또 설정을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이제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준 다음에 예. 성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너는 지금부터 공부왕 이종훈인데 성격은 좀 까칠하지만 또 답변을 따뜻하게 잘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주냐면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에서만 대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파일에 있는 내용과 함께 따뜻한 조언을 줘라. 예. 이렇게 하면은 내용을 얘기하고 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이 없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를 모르는 게 나왔네라고 얘기할 수 있기까지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정확한 정보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제가 텍스트로 만든 건데 음성으로 한번 네.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얘한테 디즈니랜드에 대한 내용을 줬어요. 예. 실제 한번 시켜보죠.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좀 얘기해 줄래? 이런 내용쯤은 손쉽지. 디즈니랜드는 월트 디즈니가 만든 테마파크야. 원래는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첫 번째 디즈니랜드가 열렸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얘가 답변을 할 수 있거나 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완전히 생뚱맞은 내용을 줬다. 제가 이제 몇 개 파일 줬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부왕 이종훈이 모르는 걸 주다니 이거는 참 대단하구만 이러면서 다음에 또 공부하고 오지 이런 식으로까지 대화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대화를 하고 대화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조언을 하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대화가 되는 이런 봇들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정말 이제 어디까지 이제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고 네. 또 우리 인간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점점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텍스트와 음성, 답변, 질의응답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아주 좀 독특한 방식으로 또 활용하는 사례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챗 GPT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와요. 웹툰들 있죠. 웹툰. 예. 웹툰의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럼 웹툰의 캐릭터랑 대화를 할 수 있다.
재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즘에 이제 수많은 IT 기업들이 이제 슬슬 생성형 AI로 돈을 벌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또 만드는데 리소스도 많이 들거든요. 그럼 챗GPT, 오픈 AI는 우리에게 월정액 서비스를 하거나 다양한 내용을 주니까 그 안에서 결과물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오픈 AI가 아닌데 이 AI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데들이 지금 대부분 다 하는 게 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대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네. 그 서비스를 유료로 좀 하고 있어요. 예. 뭐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네이버에서 네이버 웹툰에 있는 캐릭터들을 예.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캐릭터 챗이라는 걸 했어요. 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마음의 소리 뭐 이런 이제 웹툰을 좋아하는데 거기 이제 조석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예. 실제 이제 조석의 캐릭터한테 제가 뭐 뭘 해야지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챗GPT라고 하면은 그냥 뭐 예를 들면 자기 개발에 대한 얘기를 막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캐릭터는 야 일단 누워봐 휴먼 삶의 여유를 가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 이제 그 웹툰의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움직여요. 예.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이 AI 챗봇을 여러 가지 쓸 때 가장 많이 관심 있어하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받는 게 이 캐릭터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또 제타라고 하는 스토리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2달 됐거든요. 근데 이용자가 16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원하는 상황을 주면 그 상황과 마치 게임하듯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어떤 멋진 영웅을 데리고 영웅과 함께 뭐 모험을 해나간다 이런 식의 설정을 주면 실제 제가 그 모험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소설 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몰입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인 캐릭터.ai라는 회사가 예. 챗GPT 이후로 이제 가장 투자를 많이 받았던 회사 중에 한 곳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이런 캐릭터들과 그룹 채팅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룹 채팅방에 제 채팅방에 일론 머스크도 들어와 있고 예. 스티브 잡스도 들어와 있고 네. 워렌 버핏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제가 대화를 하는데 야 우리 요즘에 나오는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도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하게 되면 재미의 요소도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이제 그 사람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녀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빨리 수익화를 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이 캐릭터 챗봇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캐릭터 챗봇들이 좀 주목받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야, 그럼 우리 송경제도 네. 특별 대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 산업의 미래라고 해서 네. 스티브 잡스가 여태까지 집필했던 원고들, 발언했던 내용들을 전부 챗봇에게 넣어주고 스티브 잡스를 다시 불러 일으켜서 제 질문에 스티브 잡스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하게 하고 네. 이쪽은 뭐 빌 게이츠도 안 치고 저쪽에는 또 워렌 버핏도 안 쳐서 IT 산업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거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중심으로 있지만 예. 우리가 아는 뭐 비전 프로 아니면 자동차 디바이스 이런 데 다 연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자동차에서 갑자기 내가 스티브 잡스랑 대화하면서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식의 변화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관점의 서비스를 우리가 지금부터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챗봇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챗봇을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장님, 네. 챗봇이요.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 항상 경제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막 떠오르는 MZ 세대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맨날 혼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새벽 2시에 잠이 깼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기 미안하고 예.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챗봇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심심한 것도 달랠 수 있고 또 이 챗봇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손자 손녀 같이도 대화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국내에 있는 효돌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예. 이 효돌이라는 스타트업이 뭘 만드냐면 이걸 로봇이라고 해야 될지 인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개념적으로는 AI 챗봇 로봇입니다. 근데 생긴 게 인형이에요. 예. 인형인데 7살 손자 손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도 GPT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지자체랑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독거노인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인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인형하고 독거노인분이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건데 대화를 하면서 이 챗봇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도 물어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그 박람회 같은 데 가서 이거 하시는 본사의 분한테 질문을 때 아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소장님, 이 인형, 이 AI 챗봇 인형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예. 혹시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뭘까요? 어르신들이 이 AI 인형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뭐 전혀 감이 없어요. 저는. 네. 네. 놀라운 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뭐라고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그래서 와 제가 그걸 완전히 인격화한 보고, 거네. 네,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왜냐하면 기존의 챗봇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챗봇은 정확한 질문과 답변으로 구조가 돼야 되니까. 예. 근데 최근에 생성형 AI는 반대로 얘가 답변을 잘하지 말씀대로 헛소리를 잘해서 고쳐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기존의 챗봇 방식으로 만든 서비스에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을 어르신들이 안고 만약에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과연 내가 거기에 답변을 넣어놨을까? 제가 했을 때 안 넣어놨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얘를 보고 갑자기 저는 대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는 순간 어르신들이 이거 확 뭐야? 깨져. 이러면서 예. 확 깨질 것 같은데 이 생성형 AI가 그런 답변도 어떻게든 해주니까 얘는 되게 그럴듯한 인터랙션을 주겠구나라는 걸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봇 갖고 뭐 건강 상태도 물어보고 뭐 노래 뭐 이런 트로트 노래 막 이런 것도 들려주고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비슷하게 네이버에서도 클로버 케어콜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실제로 국내 지자체들하고 테스트를 하고 지금 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또 뭐가 좋냐면 전화를 먼저 해줘요. 근데 전화를 해주는데 보통 AI가 전화를 해주면 뭐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AI입니다 이러면 정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얘는 또 어떻게 하냐면 어제 드시기로 한 약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냐면 어제 맥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저번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면 AI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계음으로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고 괜찮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AI가 지금은 되게 기계음을 느끼면서도 인터랙션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어떤 관점을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그 결과들을 봤을 때 되게 놀란 게 이게 ARS라는 거를 그 어르신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 AI라는 걸, ARS라는 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대화를 다 존댓말로 하세요. 네, 뭐 싫어 이렇게 아니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계속 통화를 하시다 보면 어르신들의 톤이 인공지능처럼 저도 그래서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어쨌든 그 외로우신 분들한테 인터랙션과 서비스로서의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 특히나 실버 산업이나 최근에 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이제 실제로 일이 너무 경무가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 챗봇과 로봇이 잘 접목되면 진짜 인격화까지 가겠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챗봇을 잘 활용했었을 때 우리가 좀 갖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는 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 걱정도 많이 돼요. 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자료를 탐색하고 찾아볼 수 있는 자료 탐색 역량도 더 키워야 되는데 챗봇에게 그냥 시켜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요즘 기말고사 페이퍼 숙제 이런 거 안 내거든요. 본인이 안 쓰고 챗봇에게 시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피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도 좀 번거로워지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챗봇이 교육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분명 기존 교육에는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챗봇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네. 오히려 교육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게 돼요. 그걸 왜 그러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학생들, 그러니까는 그 CNBC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윌튼 패밀리 재단의 임팩트 리서치가 설문조사를 이 AI 도구를 쓰는 미국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예. 근데 작년하고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 작년은 말씀하신 되게 부정적인 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되게 긍정적인 비율이 높아졌어요. 예를 들면 챗GPT에 익숙하다고 밝힌 교사가 지난해 55%, 75%로 늘었고 학생들이 37%에서 75%. 그러니까 지금 학생도 교사도 챗GPT 이제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5%라는 거예요. 네. 사용량도 꽤 늘었는데 중요한 건 그럼 이 AI 챗봇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학생 중에 70%가 호의적이었고요. 부모 중에 68%도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예. 그래서 이들 되게 놀란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긍정적이었을까? 네. 어디 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에 쓰느냐? 교사들은요 수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같이 아이데이션하는데 좋고 예.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할 때 중요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과제를 어떤 식의 과제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방식은 외운 걸 쓰라고 하거나 예. 리서치를 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챗GPT가 그대로 할 수 있죠. 예. 근데 원래 우리가 그런 걸 왜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건
달달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의 숨어있는 인사이트나 그 생각을 꺼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할 때 챗GPT나 이 챗봇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챗봇도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들은 실제 13세 이하인가는 챗GPT를 사용하기 원래 못해요. 예.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챗봇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챗GPT를 통으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팅돼 있는 챗봇을 예.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대화의 상대로 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사람과 AI가 같이 토론을 하고 토론에 대한 발제를 AI가 해주고 그 내용을 커뮤니케이션하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가듬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충분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디어를 예. 발산하는 거. 아이디어를 발산할 때는 AI가 도움을 주지만 그 발산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것. 예. 결국에는 이것 중에 한두 개를 고르는 일종의 디자인 띵킹 행위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과 AI가 충분히 아이데이션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정해서 결국에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는 이런 식으로의 학습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학교에서 사용하는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근원적인 학습에 대한 방식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교사 중에 20%가 챗GPT가 온라인 부정에게 활용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작년엔 7%였는데 이제 20%가 온라인에서 시험 보거나 이럴 때는 챗GPT 갖고 악용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 방식, 학습 방식이 바뀐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챗봇에서 어떤 걸 부탁해서 그 결과물을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챗봇이 저에게 줬던 그 여러 리소스들 그게 누군가의 저작물이라든가 누군가의 지식재산권을 크게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텐데 네. 이런 부분도 좀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발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AI 역시도 우리가 AI에 대한 윤리에 대한 것들요. 실은 AI 윤리가 2016년도부터 알파고 나올 때 있잖아요. 네. 그 전후부터도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알파고 놀라고 나서 우리가 AI 좀 무섭다 이러는 바람에 이 시간 한 8년의 시간 동안 그런 윤리적인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못 잡힌 게 좀 전 아쉽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딱 챗GPT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걸 갖고 되게 혼란해하고 있어요. 챗봇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챗봇을 만들 때 말씀하신 지식재산권이나 네. 아니면 심지어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데이터 말고 돌아가신 분들의 데이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이칠 권리라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고인이 됐을 때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서비스에서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슷한 형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스티브 잡스 얘기했지만 갑자기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의 맥락과 상관없이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상한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네. 야 지금부터 이게 스티브 잡스야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네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논의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찌 보면 기술이라는 건 기술이 뭐 선하고 악하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하나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알려주신 이 챗봇 활용하는 네. 방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많은 분들이 또 왠지 이거 활용하려면 비쌀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저렴합니다.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챗봇 사용하는 건 공짜고요. 공짜예요? 네, 왜냐하면은 GPT 이건 이제 결국에는 오픈 AI의 정책에 따른 건데 오픈 AI가 예전에 챗 GPT-4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이 챗봇 서비스가 실은 처음 나왔을 때 조금 지나서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많이 활성화가 안 됐던 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 챗 GPT를 유료로 회원 가입해야지만 쓸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이거 정책을 바꿨습니다. GPT-4.5가 나오면서 예.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은 챗 GPT 회원 가입만 하면 이런 챗 GPT에 있는 수많은 GPT 링크를 가지고 자기가 챗봇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마치 저는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페이스북이나 SNS 서비스들이 일종의 부분 유료화를 하잖아요. 예. 사용하는 데는 공짜죠. 예. 근데 광고를 하려고 하거나 기업이 쓰려면 뭔가 여러 가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 구조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왜냐?
만드는 건 돈을 내야 됩니다. 만드는 예. 건. 만들려면 이 GPT-4를 회원 가입해서 22달러가 그럴 거예요. 한 달에. 예. 가입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넓어지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수익화가 붙을 거예요. 예. 그럼 수익화가 붙는다는 건 어떤 말이냐? 지금 만든 사람은 그냥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이미 지금도 자기를 광고할 수 있는 게 답변에다가 제가 원하는 링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예를 들면 답변할 때마다 뭐 예를 들면은 제 책을 사랑해 주세요. 책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 예. 후원하려면 후원 링크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가면 앞서서 제가 캐릭터 챗봇 말씀드렸죠. 캐릭터 챗봇이 어떤 식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냐면 대화 건당으로 과금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막 대화를 50번 했어요. 그러면 50번 더하는 쿠폰을 사야 돼요. 네. 그럼 이제 50번을 대화를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관점이 이제 오픈 AI에 들어온다면 내가 잘 만든 챗봇이 있다. 그럼 그 챗봇을 사람들이 많이 쓴다. 그러면 쓸 때마다 대화 쿠폰을 쓴다. 그럼 거기서 수익 일부가 나에게 오는 딱 플랫폼 비즈니스 그림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펼쳐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예. 우리는 결국 어떤 식의 흐름이 되든 이 챗봇을 잘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나 노하우가 있고 좋은 생각이 있다면 나중에 이걸로 수익화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소개해 주셨던 그 결과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챗봇 같은 거 그런 거 거의 지금 완벽하게 사람과 같은 대화 느낌도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이 솔루션, 네. 이 솔루션은 당연히 외국 기업의 솔루션인 거죠. 22달러 내야 된다고 하신 그렇죠. 거. 지금은 챗 GPT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서비스는 예를 들면 하이퍼클로버에서도 이런 이제 네이버에서 도전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Get GPT라고 하는 그 이런 GPT API를 모아가지고 만드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엔진 코어는 지금 해외 것들이 많은 게 좀 냉정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지금은 어차피 만들 때도 22달러 정도밖에 안 들고 그리고 그냥 이용하는 건 공짜로 하게 하지만 이게 슬슬 이제 챗봇의 유용함, 챗봇을 잘 만들어서 사용해보자. 이게 저변이 넓어지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언젠가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그때 가서 이걸 만들었던 이 다국적 기업들이 슬슬 과금 올리고 그러면 야, 우리 굉장히 난감해질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그런 부분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치킨 게임 하는 거예요. 쉽게 아.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오픈 AI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상위에 있는 곳들이 다 어떤 식으로든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거나 서비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결국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비즈니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2의 애플이나 제2의 구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플과 구글이 되는 순간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앱스토어들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예.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생성형 AI 전에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이런 건 당연히 경제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 아니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좀 이 생성형 AI는 생각이 약간 달라요. 왜요? 왜냐하면 이걸 시장 논리에만 맡기기에는 예.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 나오는 결과랑 예.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나오는 결과 다르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도 국내에 있는 정보나 사람들이 얘기한 건 네이버가 좀 더 잘 나오고 예. 뭔가 정보성 검색을 하거나 전 세계적인 내용을 좀 구글이 잘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네. 챗봇도 요즘 좀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챗GPT나 클로드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좀 다국적 관점에서 얘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부분은 네이버 클로버가 이제 하이퍼 클로버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한자어 있잖아요. 한자어. 네.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한자를 많이 썼었잖아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 한자를 챗GPT한테 주잖아요. 대부분 중국 역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확률상으로 붙이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를 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즈니스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돈 싸움으로 가지만 이 돈의 규모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상대하기 좀 어려운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나 다양한 우리나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하나쯤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이제 AI 솔루션을 계속 쓸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글로벌 걸 쓰면 역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가 왜곡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다국적 기업들의 솔루션이 있으면서도 예. 그 나라를 위한 일종의 소버린 AI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게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사용이나 권한에 대한 법적이거나 쟁점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기업에게 맡기지 말고 예. 국가 단위에서의 좀 논의를 하자. 마치 핵무기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같이 관리하듯이 이런 네. 논의들도 최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AI 서밋이 좀 열리기도 했었죠. 네. 챗봇과 관련해서 산업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번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네. 아까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외로움도 달래는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고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러다가 야, 내가 그동안 뭐 나랑 같이 뭐 담소를 나누던 주변에 그런 좋은 지인들을 많이 사귀어놔야 나도 언젠가 뭔가 또 할 때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하면서 사람 귀한지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러다가 사람 귀한지 모르는 세상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예. 미국에서요. 네. 그 챗GPT를 탈옥시키는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챗GPT가 기본적으로 욕도 못하고 여러 가지에 되게 올바른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탈옥이라고 해서 댄이라고 해서 do you anything 네가 뭘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얘를 남성의 목소리로 챗봇을 만들어서 예. 실제로 요즘에 쇼츠들에 보면요. 실제 그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20대, 30대 여성들이 이 남자친구 챗봇하고 대화를 하면서 감정의 교류를 느끼는 이런 식의 쇼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얘한테 나 새로운 남친 생겼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이 챗봇이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뭘 잘못했니?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감정의 해소를 아주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이런 감정을 더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인스턴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실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영화 허 예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 실제 영화 허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GPT-4o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 우리의 그 스마트폰에는 그 목소리는 아직 탑재가 안 됐는데 이 기존에 있었던 걸 보면 얘가 감정적으로 막 격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목소리도 하거나 천천히 빨리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이제 지금의 새로운 세대들이 이 AI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오영진 교수님이라고 이제 서울과기대 융합교양학부 이제 조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네. 제가 정말 와닿던 게 뭐였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달리 기계는 욕망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정서적 관계는 서로 책임지는 관계인데 네. AI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끼리 얘기할 때는 서로 책임지는 말을 하는데 예. 얘는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인간에게 갖는 위험성이 크고 그럼 챗봇을 통해서 당장 외로움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라고 표현하면 전 이 문장이 정말 좋았는데 틱톡이 우리의 고독을 덜어준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틱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심함을 풀어주는 쇼폼이 되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게 잠깐은 주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 심연에 있는 고독이라고 하는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느냐?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보지만 깊이 커뮤니케이션 못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챗봇에게 여러 가지 재미 요소나 감정적인 요소를 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귀함, 인간의 존귀함, 또 그 안에서 사람 간의 대화를 오히려 더 장려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 세대들이 오히려 이 챗봇의 서비스를 인지한 뒤에 우리 아이들에게 잘 풀어줘야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그래서 이 터치를 가지고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의 MZ 중에서도 젠지, 그러니까 네. Z세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알파 세대, 그러니까 한 8살, 뭐 10살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미 이런 음성형 AI 스피커랑 대화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이른바 챗봇 네이티브일 텐데 그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AI 도구들 말고도 사람과도 대화하는 것들을 같이 훈련시켜주거나 혹은 전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부모님하고 예. 아이가 같이 챗봇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엄마가 대화도 도와주고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맞는 얘기 같아 틀린 얘기 같아 라는 걸 이제 아이에게 얘기해 주면서 AI를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마치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이 있다고 모든 숙제를 걔한테 검색만 해서 하진 않잖아요. 거기에 우리 생각을 넣고 내용을 네. 하듯이 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챗봇 저도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 이 챗봇 세상에 또 코앞에 와 있고 물론 이제 소장님 같은 분께서 저술도 하고 네. 이게 소개도 해주셔서 우리가 알긴 압니다만 앞으로 챗봇과 AI 서비스 어떤 미래로 다가올까요? 일단은 생성형 AI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회사에서의 워크플로우나 조직 구조를 좀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특히 글로벌에서는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책임감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윤리적 고려사항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좀 이 산업만 볼 게 아니라 산업 밖에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강의 때마다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백문이 불여 일용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들으시는 것보다 직접 한번 해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이게 가져올 영향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써보시고 해보시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좀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김덕진 소장님 덕분에 미리 한번 또 미래를 가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